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내가 어떤 제품을 해외에서 국내로 수입하려고 할 때 어떤 인증을 받아야 되지? 라는 고민이 들었을 때 그때 보시면 좋을 만한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래서 오늘 예로 들려고 하는 거는 캣휜이라는 고양이 운동기구 장난감이에요. 고양이 운동기구 장난감이면 이 동그란 커다란 통에서 고양이가 막 이렇게 밀면서 고양이가 뛸 수 있는 그런 운동기구죠. 근데 이 운동기구를 잘 보시면 여기에 아답터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아답터를 해서 연결을 해서 만약에 충전을 할 수도 있고요. 제품 내부에는 배터리가 들어있는 거죠. 자, 배터리가 들어있고 이 전자 제품이 있는데 여기서 추가적으로 뭐 블루투스나 와이파이 같이 무선 기능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이 무선 기능이 내 핸드폰이랑 뭐 연동이 돼서 캣휜을 컨트롤하거나 아니면 내 고양이가 쓰고 있거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실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딱 봐도 인증 좀 많아 보이겠죠? 뭐를 진행해야 될까요? 우선 인증을 좀 크게 바라보시면 이렇게 5개를 보실 수가 있을 거예요. 12-61233 리포트라는 게 있고요. 안전인증이 있어요. 그 다음에 안전확인, 전자파 적합 등록, 무선인증이 있어요. 너무 많은데요? 정말 이거 다 해야 되나? 보실래요? 자, 우선은 이 캣휜을 바라보면 캣휜에서 내부에 배터리가 있죠. 이 배터리는 2가지 개념으로 바라보시면 돼요. 하나는 배터리 셀이라는 단전지, 그 다음에 배터리 팩이라는 전지, 이렇게 2가지로 바라보시는 거예요. 배터리가 있으면 배터리는 셀과 팩이라는 개념으로 바라보셔야 돼요. 셀은 말 그대로 그 플러스 마이너스 음극, 양극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전기를 만들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모체가 되는 거죠. 그리고 팩이라고 하면 그 셀을 기본으로 해서 위에 보호 회로를 붙여서 실제로 그 셀에 있는 파워가 밖으로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그거를 배터리 팩이라고 불러요.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배터리는 셀과 팩의 인증을 둘 다 받으셔야 돼요. 일단 여기서 정말요? 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왜냐면 배터리의 셀이나 팩은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국가가 좀 엄격하게 관리를 해요. 그래서 내가 리튬이온 전지를 사용하는 리튬이온 셀을 사용하고 있는 제품을 수입하겠다 라고 하면 일단 그 배터리 팩은 12-61233 리포트가 있나? 요거를 먼저 생각해 보셔야 돼요. 보편적으로 해외 공장에서 이제 배터리 셀을 만들고 제조하고 판매를 하는 회사들은 그 공장들은 보통 공장 심사나 아니면은 그 심사를 기반으로 해서 배터리 셀을 판매하고 있으면 12-61233이라는 리포트를 만들어요. 이건 뭐냐? 이 배터리 셀이 안전하다라는 배터리의 성능에 대한 시험들을 했다라는 거예요. 12는 유럽 규격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배터리 셀은 12-61233의 대상이에요. 그래서 제품을 수입하실 때에는 내가 수입하려고 하는 제품에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으면 그 배터리가 셀 성적서가 있는지 알아보시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하면 이걸 국내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진행하시는 거는 꽤나 긴 시간이 소요가 되고 꽤 많은 시료가 필요한 일이거든요. 자, 그러면 내 제품은 셀 성적서가 있어. 셀 12-61233 리포트가 있어. 그러면 여기서 끝인가? 끝이 아니에요. 국내에서는 그 셀 성적서를 기반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그 팩에 대해서 배터리 팩은 안전 확인이라는 시험을 거쳐야 돼요. 그리고 이걸 준비하는 건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배터리 팩은 기본적으로 최소한 시료가 21개 이상이 필요하고 셀은 43개 이상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샘플을 준비하시는 것도 힘들고
그리고 이거를 뭐 해외에서 들여오시면 이게 적지 않은 숫자이기 때문에 당연히 직구라고 생각하지 않겠죠? 통관에 걸려요. 그렇기 때문에 통관에서 걸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제가 준비해드리는 통관을 할 때 이 제품은 시험용으로 들어온 샘플이에요 라는 시험 면제 확인서를 드릴 거예요. 그래서 그 시험 면제 확인서를 가지고서 이 제품들을 통관해서 CB시험과 안전 확인 시험을 받으시면 돼요. 자, 그러면 이것 CB랑 안전 확인 때문에 우선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은 클리어가 됐죠? 두 번째로 또 뭐가 있을까요? 우리 어댑터가 있죠. 얘가 어댑터로 충전도 가능하고 아니면 어댑터를 그냥 끼운 상태에서 제품을 사용할 수도 있고. 자, 그러면 어댑터가 있기 때문에 이 어댑터는 안전 인증 대상이에요. 아답터는 안전인증 대상의 그 제품군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많지 않은데 아답터는 안전인증 대상이에요. 자, 그래서 아답터가 있다. 제일 먼저 긴장하셔야 되는 게 또 뭐가 있죠? 공장 심사라는 게 있어요. 공장 심사는 이 아답터를 생산하는 공장이 과연 그 ISO 9001이라는 기준을 잘 만족을 해서 품질을 잘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공장인가를 확인하는 그 공장 자체를 심사하는 거예요. 자, 공장이 중국에 있다. 그러면 국내에 있는 아니면은 해외에서 그 지사를 가지고 있는 국가시험소들이 주로 이런 공장 심사들을 맡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제일 인증 진행하실 때 가장 힘드신 부분이에요. 나는 그냥 되게 단순한 제품을 하나 가지고 왔을 뿐인데 뭐래? CB도 받아야 되고 안전인증도 받아야 되고 안전인증 받기 전에 공장심사도 받아야 되고 안전확인도 받아야 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제품을 수입하시려다가 마시는 분들이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사장님께 드리는 팁, 최소한 내가 어떤 제품을 수입하고 싶다 라고 마음을 먹으시면 그 제품이 생산되는 공장에서 공장심사를 그 KC 규정에 따라서 받았는지. 왜냐면 공장심사는 개인 수입자가 내가 받고 싶어요 해서 그냥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심사자가 현지 공장까지 가야 되기 때문에 그 현지 공장에 서포트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심사 비용도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요. 왜냐면 심사자가 뭐 애초에 해외에 있으면 뭐 그렇지 않겠지만 또 국내에서 해외로 가야 되는 경우다. 그러면은 심사 비용 외에도 비행기 값, 호텔비, 뭐 식대 이런 것까지 모두 다 제공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최소한 제품에 아답터가 있으면 대표님 공장 심사 받은 공장 맞으신 거죠? 거기에 공장 심사 받았는지 여부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라고 제일 먼저 권해드려요.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공장들이 요즘에 중국에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장들을 선택하시는 것도 팁이 되겠죠. 또 이 CB 성적서도 마찬가지예요. CB 성적서를 애초에 해외에서 이미 받았다라고 하면 그 대표님들께서 이 CB 성적서를 다시 받기 위해서 국내에서 시험을 진행하실 필요가 없거든요. 그래서 애초에 이런 제품은 기본적으로 CB 61233이 있는가, 그리고 공장 심사를 받은 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 아답터를 사용하는가, 이거를 가장 먼저 확인해 주세요. 자, 그러면 이 두 가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본품에 대해서 KC 안전 인증을 받아야 되긴 해요. 이건 이것대로 진행하셔야 되고요. 보통 그러니까 공장 심사를 받은 시험소에서 같이 이 제품을 안전 KC까지 받도록 되어 있어요. 자, 그러면 안전 확인 쪽을 보면 이 안전 확인 쪽은 배터리 팩에 대해서 안전 확인을 받아야겠죠. 여기까지 하면 우선 최소한 이 제품에 대해서 파워를 공급하는 쪽에 대한 인증이 커버가 돼요.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는 게 다냐?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면 다음을 볼까요? 다음은 우선 이 제품 자체는 전자파가 발생되는 전자제품이죠. 자, 그러면은 이 전자제품이
본체 자체가 인체에 유해한가 아니면은 안전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뭐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전자파 적합 등록이라는 걸 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얘가 무선이 있어요. 무선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뭐 BT, BLE를 사용해요. BT, BLE라는 무선 기능이 있어서 이걸 가지고 내 폰이랑 연결할 수 있다. 그럼 기본적으로 무선 인증, 흔히 사람들이 많이 하는 RF 인증을 받아야 돼요. 이 본품은 무선 인증의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무선 인증은 어떤 거냐? 여기에 대해서 BT가 있으면 BT 기능에 대해서 BT 시그널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럼 이 나오는 시그널에 대해서 주변에 노이즈는 없는지, 이 노이즈가 국가에서 정한 그 리밋보다 아래에 있는지, 이게 이렇게 뾰족 튀어나오면 펠이 되겠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BT는 여러 가지 채널들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BT 기능에 대해서, 기능 자체에 대해서 시험을 하는 건 아니에요. 이 BT가 원래대로 기능을 하고 있을 때 이게 다른 전자제품에 뭐 해를 가하지는 않는지, 아니면은 그 시그널이 국가에서 정한 그 규격대로 나오고 있는지, 뭐 이런 것들을 확인하는 시험들을 보시게 되죠. 그래서 무선 시험, RF 시험이라는 게 하나 발생합니다. 자, 그리고 전자파 적합 등록을 바라볼게요. 전자파 적합 등록은 두 가지로 나뉘어요. RF EMC라는 것과 일반 EMC라는 거예요. EMC는 기본적으로 제품에서 전체적으로 노이즈가 나오겠죠. 전혀 안 나오면 정말 훌륭하겠지만 그런 노이즈도 나오고 여러 가지 뭐 정기적인 뭐 안전성이나 그런 것들이 있을 때 본품에 대한 전자파적인 시험을 하는 걸 EMC라고 불러요. 근데 왜 그 EMC가 RF EMC와 일반 EMC로 나뉘느냐? RF EMC는 이 무선 기능을 켜놓은 상태에서 그거를 EMC라는 전자파 적합에 대한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시험을 하는 거고요. 일반 EMC는 이 무선 기능이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진행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얘가 뭐 다른 추가적인 기능들이 없다라고 하면 RF EMC만 진행하면 되겠죠. 근데 얘가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리고 무선을 끄고 뭐 여러 가지 기능이 있다, 그러면 그 각각의 기능들에 대해서 일반 EMC라는 시험도 하게 돼요. 짧은 시간에 KC 인증을 좀 전반적으로 훑어드리려고 하니까 좀 너무 말이 이 얘기 저 얘기 했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각각의 인증들에 대해서 따로따로도 설명을 드리고 어떻게 하면 내 제품은 최소한의 인증만을 받고 진행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해 볼게요. 우리 그럼 또 만나요. 안녕.